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빛 동행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노년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80세가 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았어도 바로 이 말입니다.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을 거라고요. 어느 날 90세 되신 한 할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80이 되더라고.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고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공개할 5가지 비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의 경험과 후회, 그리고 지혜가 담긴 진정한 인생의 보물지도입니다. 특히 3번째 비밀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 소중한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80세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비밀 함께 알아보시죠. 첫째, 관계의 소중함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서 바라보는 관계의 의미는 마치 오랜 시간 빚어진 포도주와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이와 향이 더욱 짙어지고 한 모금의 가치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78세의 김영희 여사님은 이렇게 회상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늘 바빴어요. 아이들 학교 행사도 몇 번 못 갔고 부모님 생신에도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조금만 더 시간을 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관계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관심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족들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이웃과 마주칠 때 건네는 밝은 미소, 친구에게 보내는 짧은 안부 메시지,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관계라는 정원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기가 우리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82세의 박순자 여사님은 손주들과 매일 저녁 영상통화를 하시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손주들의 얼굴을 매일 보는 것만으로도 제 하루가 행복해져요. 젊은 시절에는 일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런 소소한 대화가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건강에 매우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연구 결과를 보면 주변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시는 어르신들은 혼자 지내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산책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어울리시면 머리도 더 맑아지고 기억력도 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뇌가 계속 새로운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친구들과 자주 만나시는 어르신들은 치매나 기억력 감퇴가 훨씬 더 천천히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몸의 면역력도 올라가서 감기 같은 질병도 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위해서는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고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또래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에는 늦은 시작이 없다는 점입니다. 85세의 이정숙 여사님은 80세에 시작한 탁구 동호회 활동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시작했더니 이제는 평생 친구들을 만났답니다.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지고 삶의 활력이 생겼어요. 관계는 우리 인생의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그 지도 위에 그려진 모든 선과 점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보물지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나요? 오늘부터라도 소중한 이들에게 연락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둘째, 건강의 가치입니다. 건강의 가치는 마치 우리 몸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교향곡과 같습니다. 하나의 악기라도 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전체적인 하모니가 깨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인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84세의 최영준 선생님의 이야기는 건강한 노년의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은퇴 후 20년간 매일 아침 등산을 하시며 건강을 관리해 오신 그분의 일상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아침 산행은 제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젊었을 때 놓쳤던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 있답니다. 그의 말씀처럼 건강관리는 결국 습관의 문제입니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화려하거나 극단적인 운동이 아니라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침 스트레칭 10분, 천천히 걷기 30분, 가벼운 맨손 제조와 같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1세의 장미경 여사님의 텃밭 가꾸기는 건강한 노년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농약 없이 기른 작물들로 만든 식사는 약이 됩니다. 텃밭 가꾸기는 운동도 되고 정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요. 특히 손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녀의 말씀처럼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영양 섭취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노년기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질병은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말처럼 작은 증상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의 무리한 생활 습관이 노년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신다고 합니다. 이는 젊은 시절부터의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됩니다. 정신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면,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가벼운 취미 활동이나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건강관리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돌보고 관심을 기울여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극단적인 식이요법보다는 자신의 체력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의 황금기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셋째, 배움의 기쁨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은 노년기에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83세의 조영수 선생님은 75세에 시작한 서예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먹묵을 갈고 붓을 잡는 것이 이제는 그분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한 획 한 획을 그을 때마다 손이 떨렸죠.
하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이 즐거웠고 실수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작품을 전시회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배움은 제 인생에 새로운 색을 입혀주었어요. 특히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 삶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노년기의 배움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활력이자 자존감을 높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나이를 있게 만들며 매일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기계 조작법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며 젊은 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통하는 것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뱅킹, 모바일 주문, 화상 통화 등은 이제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우리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배움은 또한 뇌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우리 뇌에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며 이는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구경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이 모두 좋은 뇌 운동이 됩니다. 피아노를 배우면서 손가락 운동과 함께 악보 읽기를 통한 인지 기능 향상을,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새로운 어휘와 문법 습득을 통한 기억력 향상을, 그림을 그리면서 집중력과 창의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움은 삶의 즐거움입니다. 79세의 김정희 여사님은 환한 미소와 함께 말씀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도예를 배우러 가는 날이 가장 기다려져요. 흙을 만지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즐겁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저 즐기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자체가 행복하니까요. 나이 든다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매일이 새로운 배움으로 가득하니까요. 트르키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인생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답니다. 넷째, 경제적 지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경제적 준비는 마치 겨울을 위해 도토리를 저장하는 다람쥐와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추운 겨울을 견디기 어려운 것처럼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역시 미리 시작해야 합니다. 86세의 박종훈 선생님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누십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깁니다. 저는 운 좋게도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지만 많은 친구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젊을 때 조금만 더 신중하게 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죠.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시작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30대부터 시작하면 60대까지 30년간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40대부터 시작하면 그 기간이 20년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같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최종 금액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50대부터는 더욱 구체적인 노후 설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생활비, 의료비, 여가 활동비 등을 세세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집수리 비용, 자녀나 손주들을 위한 지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을 대비해 별도의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81세의 이미란 여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전합니다. 적금, 보험, 연금 등 다양한 준비를 해두길 잘했어요. 덕분에 지금도 경제적 걱정 없이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답니다. 특히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수술이 필요했을 때도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경제적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소한 생활 습관을 기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줄이고 불필요한 쇼핑을 자제하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하거나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활용한 소득 창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73세의 김영우 씨는 은퇴 후에도 주 3회 시니어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용돈도 벌고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절약이 모여 큰 자산이 되고 그것이 결국 편안한 노후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5째,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인생의 황혼기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88세의 홍순옥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무언가를 쫓아 달렸어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까지. 이러한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92세의 김영수 할아버지는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기보다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 강조하십니다. 용서는 마음의 평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랜 세월 가슴 한켠에 품어온 원망과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85세의 정명호 선생님의 경험처럼 용서는 놀라운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안고 있던 병이 용서하고 나니 거짓말처럼 나았어요. 마음이 평화야말로 최고의 명약이었던 거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은 평화로운 마음의 기초가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할 것을 찾아보는 습관은 우리의 시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끕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걸을 수 있음에 감사,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음에 감사. 이런 작은 감사가 모여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78세의 박명자 여사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이후로 매일이 선물 같아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일상의 작은 기쁨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새소리를 듣고 꽃향기를 맡고 바람을 느끼며 보내는 시간은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83세의 이정호 선생님은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자연은 최고의 스승이자 치유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시에 살더라도 작은 화분을 가꾸거나 주말에 근교의 산이나 공원을 찾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상과 기도는 마음의 평화를 깊이 있게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90세의 최달순 스님은 진정한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고요히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조언하십니다. 마음의 평화는 또한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더 큰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다툼이나 오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더 깊은 평화를 이해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은 바로 이 마음의 평화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마음의 평화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의 황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80세의 지혜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전해주며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의 소중함, 건강의 가치, 배움의 기쁨, 경제적 준비의 중요성, 그리고 마음의 평화. 이 5가지 깨달음은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보물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나눈 따뜻한 대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준 시간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젊은 시절 바쁘다는 핑계로 놓쳤던 소중한 만남들이 이제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다가옵니다. 매일 아침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 산책은 더 이상 단순한 일과가 아닌 삶의 감사함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우리는 활기찬 노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는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노후의 기본 토대가 되어줍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어려운 도전을 시도하며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청춘의 설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처럼 우리의 호기심과 열정은 나이를 잊게 만듭니다. 평생 학습은 우리의 마음을 늘 젊고 활기차게 유지시켜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노후 자금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닌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행복일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미래의 당신에게 어떤 선물이 될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시간이라는 강물 위를 떠다니는 여행자입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를 만나고 때로는 잔잔한 물결 위를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늘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 여행이 끝날 때 우리 모두가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여행이었다고. 우리 함께 아름다운 황혼을 맞이하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